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활터의 규범 중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정간배려의 철학적 특성과 정체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간배려는 활터에 들어설 때와 나설 때,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공식 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활터 건물의 안쪽 중앙의 정간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 예를 표하라는 궁도인들에게 부여된 일종의 행동 강령인 것입니다. 활터에서 정간배려를 우선시하는 것은 활터를 들어서면서 오늘도 활공부를 열심히 할 것과 사원들과 친구하며 즐거운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활쏘기를 모두 마치고는 또다시 활을 잘 쏘고 이만 물러갑니다 라는 마음가짐을 활터 중앙의 어른 자리를 향해 예를 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로부터 성리자들의 집단이었던 활터의 사풍이 전승된 것으로서 조선시대 효제충신 교육서였던 사자소학 효향편에 들어있는 출필 고지하고 반필 배알하라고 한 가르침과 같은 실천적 행동 규범이며 강령인 것입니다. 물론 활터 건물의 중앙에 정간이라는 팻말을 걸고 여기에 예를 취하라고 하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거부를 하는 일부의 사람들도 최근에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정간배려의 근본적인 취지는 역대 사두, 즉 활터의 어른들이 정좌했었던 활터 건물 중앙의 어른 자리를 향해 출입을 고하며 예를 취하는 것으로서 정간에 걸린 정간 팻말은 단순히 활터의 중앙이며 어른 자리임을 알리는 그 표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간배려를 정간 자리를 알리는 팻말을 우상시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또 그것이 강요된 행위인 것으로 곡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컨대 태권도나 유도장에 가보면 중앙에 태극기를 걸고 거기에 경례를 하며 예를 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간배려 이건 역시 활터에서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실정적 예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간배려는 우리 민족의 천손천민 사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산꼭대기에 제단을 차리고 하늘을 향해 치성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강화도 만이산 정상에 마련된 첨선단이고요. 이것은 단군제를 지내는 모습입니다. 여기는 이제 충북 진천에 있는 신라 김유신 장군이 태를 묻은 태실의 모습입니다. 이 그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이 산꼭대기 최정상에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정상에 제단을 마련하고 한 해의 무사함과 가족의 안녕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거나 한민족의 시조인 단군제를 지내는 것 그리고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동안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하늘과 가장 가까이 접한 산 꼭대기에 묻는 삼국시대의 풍습 또한 우리 한민족 고유의 천손천민 의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은 하늘로부터 잉태한 민족이며 하늘을 섬기는 백성이라 천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천손천민 사상의 또 다른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고구려 제19대 왕인 광개토 호태왕의 공덕을 기린 비입니다. 여기는 보호막을 이렇게 쳐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도천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었던 사진입니다. 여기 이 비문에는 고구려의 건국사와 광개토 호태왕의 공적 등에 관해 1770여 자의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중에 고구려인들의 천손천민 사상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몽으로 더 잘 알려있죠. 고구려의 시조인 동병성왕이 북부여로부터 남쪽으로 도망쳐 올 때 엄니대소라는 큰 강을 만나게 됩니다. 절대절명을 위기에서 추모왕, 주몽이 큰 소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我是黄天之子如何不女郎 하하, 중국어 발음이 괜찮았습니까? 나는 황천의 자손이며 어머니는 하백, 강의 신 그 하백의 딸이다 라고 추모왕이 외치니, 여기 이제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 뒤에 거북이 또 떠올라서 길을 만들어 무사히 엄니대수를 건너 절본천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불락세위 인유 황룡의 왕리 용현 승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의 즐거움과 권세를 마다하고 추모왕이 옥황상제가 본인 황룡에 올라타고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해토대왕비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며 하늘의 백성이란 고구려인들의 천손천민 사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구려인들의 천손천민 사상은 그들의 장례법에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현 중국 요녕성 지반현에 있는 고구려인들의 무덤군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장례법은 땅을 파고 매장을 하는 방식이지만 고구려는 이와 같이 평지에다가 석축을 쌓고 돌을 쌓아서 이게 적석총이라고 합니다. 이게 총은 이제 무덤 총자고요. 평지에다 돌을 쌓으면 안쪽은 빈 공간이 되는 것이죠. 이 공간을 벽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수렵도라든지 그림들도 지하가 아니고 지상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사히 이렇게 수천 년을 보존되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장군총입니다. 이제 광개토대왕 등이나 장수왕 등이라고 이렇게 뭐 설이 분분한데, 여기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뒤에는 철계단을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맨 아래 이 기단의 그 한 변의 길이가 약 55m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실 이 내부의 천장은 이렇게 쌓아 올라가서 공간 부분은 이제 큰 돌로 이렇게 얹어서 만든 구조라고 합니다. 높이가 현재 한 13몇 m 정도 나오는데 동문까지 약 15m 정도로 이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무덤의 특징은 신분이 높을수록 더 높게 쌓는, 죽어서까지도 하늘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고구려인들의 천손천민 의식이 내재된 우주관이며 중심 사상이라고 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체정 하용식 일제중간 자경잠. 이 글귀는 퇴계 이항선생이 지은 이제 투호 신중에 있는 7원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가운데에 정간 볼 수가 있습니다. 퇴계 이항선생이 지은 그 투호 신중에 있는 글귀이지만 정간이라는 것이 아래 위로 들어가 있는 이 전체적인 이 글귀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심평,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몸을 바르게 하니 무슨 꾸밈이 있겠는가. 일제 중간,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가운데에 정이 있으니 자경잠, 스스로 조심하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평안해야만 겉으로 나타나는 몸 또한 바르게, 바로 정자죠, 바르게 되는 것이며, 몸을 바르게 갖추기 위해서는 몸보다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며, 마음과 몸이 하나 된다는 것은 곧 고요함이기 때문에 그 고요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거망동하지 말고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간배례의 진정한 의미를 이 칠연시에 있는 글귀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정간배례는 모든 것의 중심인 간, 사이간이라고 하지만 이제 천지지간의 간입니다. 즉 중앙의 간을 향해서
예로서 예는 이제 여기서 말하면 이제 배려죠. 몸과 마음을 바르게, 즉 심평체정함을 뜻하며, 이것은 곧 천손천민 의식에서의 중심 사상으로서 정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아산 현충사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입니다. 문이 이렇게 3개 있는 중에 이 가운데 큰 문은 중앙을 뜻하는 이제 정간입니다. 지붕도 이렇게 높고요. 양쪽 다 출입문이지만 여기는 이제 사당에 제례가 있을 때, 행사 때나 열고 평소에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지붕의 모습과 하나 둘 셋 해서 중앙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이제 정간 영역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참배객들은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서 사당에 참배하고 다시 오른쪽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면 홍살문 밖에서 봤을 때 정간 문을 향해서 가운데에 길이 있고 그 양쪽 편에 또한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당이나 이런 데를 방문했을 때는 절대로 이 정간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정간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중앙이고, 저 안쪽 이 문, 세쪽 문 안쪽에 이순신 장군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이 한쪽의 중앙하고 모든 것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태극 문양의 쇠창살도 홀수로 되어 있어서 중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7이죠. 그렇죠? 양쪽에 6, 7. 중앙의 창살에 태극 문양의 표시를 해서 정간 영역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건축 구조는 비단 아산 현충사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자세히 눈여겨보시면 궁궐이나 사당에 가보면 이렇게 정간 영역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새삼스럽지 않은 발견이지만 우리 건축 구조에서 정간 사상은 알게 모르게 유지되어 왔던 것입니다. 정간 배려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간 사상을 근본으로 한 정간 배려는 효경 사상의 실천적 행동 강령이다. 이 그림은 충북 진천에 있는 화랑정 활터의 내부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태극기 밑에 이제 정간이라는 팻말이 있고 그 아래에 사두 자리가 있고 사두 명패가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도 하나, 둘, 셋, 넷, 5 홀수로 배열을 해서 수직으로 된 중앙의 정간 영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정간 배례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 정체성에 대한 문헌적 근거는 1912년에 만들어진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천양정 규례에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 만들어진 천양정 사회 규례집에는 사원, 사정, 진시, 필선, 정간 배례 후 사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사원이 사정에 지날 시는, 사정에 들어올 시는 필선이죠. 필이 먼저 정간에 배례한 후에 활쏘기에 나서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규례집이 만들어진 것은 1912년에 일제가 전주에 있었던 다가정, 의병정, 군자정 이 3정 중에서 군자정과 의병정 활터 재선을 뺐고 3개 정이 통합이 되면서 천양정 사회를 결성하게 만듭니다. 전주 천양정은 터가 넓습니다. 그래서 2개의 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가정 같은 경우는 남쪽 양지바른 쪽에 있었는데 어른들이 이제 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젊은이들은 북쪽에 관을 놓고 쐈다고 합니다. 천양정 사회를 만들면서 사원 수출에서 규례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와 같은 글귀가 남아 있어서 정간 배례라고 하는 이 명확한 글자 이외에 정간의 개념은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서 발견되어 있는데 정간 배례라고 명시한 것은 현재까지는 1912년에 천양정 사회의 규례집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규례집은 1958년에 이제 헌장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예전에 천양정 내부에 있었던 가로로 쓴 정간이라는 팻말, 태극기와 있었던 게 천양정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태극기와 이제 선생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간을 선생안으로 봉안하고 사장이 정좌하는 존엄처 임의로 타에 있는 침범을 금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간벨에 대한 학문적 근거는 전주 천양정 사회 규례집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간배려의 철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간배려란 첫째, 천손천민사상을 실천적 행동것입니다. 즉 건물이 중앙을 향해 예의를 표하는 것은 하늘 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부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정간 영역 내에서는 경솔하고 조심성 없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선시대 효제 충신 교육서였던 사자소학의 실천적 행동 강령인 효경사상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과 같이 윗어른의 말씀에 따르고 동료들 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며 활쏘기에 있어서는 항상 배운다는 겸손함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셋째, 활터의 풍속 즉 사풍에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신처관이 깊게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정간배려의 정체성이며 근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간배려란 경기 시작 전이나 활터에 들어설 때 활터 건물의 중앙을 향해 안녕하세요, 활배우러 왔습니다. 오늘도 사오돌과 친목하며 활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으로 활쏘기를 시작하고 활터를 나설 때에는 오늘도 활공부 잘하고 갑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라고 알리는 사자소학의 예의를 실천하는 성리학적 신처관의 발현인 것이며 활쏘기의 세계화에 있어서 한국 활쏘기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